다른 마음은 즐거워 모두 함께해요. 남카칸드로의 배달 지금 시작해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시간 다름아의 지혜 속으로 빠져봐요. 닭기니 라디오 당신의 친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닭기니 라디오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 지금이에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키니 스페이스입니다. 저는 남카 칸드로예요. 다키니 라디오 오늘도 주파수를 맞춰 주셨네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유튜브에서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라는 이 썸네일을 보시고 또 이렇게 로종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셨다는 것은 다키니 스페이스의 이 주파수에 바로 여러분의 그 안테나를 이렇게 맞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이 꿈결 같은 이 세상에서 로종이라고 하는 범부의 마음을 붓다의 마음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라마글렌 법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로종 전수를 해줬던 것들이 모아져 있는 그러니까 법문집이죠. 이 법문집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궁극적인 보리심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었다면 오늘은 공명상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명상에 대해서 한 5구절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구절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한 내용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준비되셨나요? 네. 참 날씨도 좋죠. 화창하고 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라디오를 그렇게 봄길을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면 그 봄의 향취와 이 법의 향기를 함께 이렇게 섞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육도의 중생들 그리고 이 지구 너머의 모든 존재들에게까지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구절.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 로종에 소개된 공명상에 대한 5구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는 첫 번째 구절에서 모든 현상은 다르마, 법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모든 외부 대상의 공함을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왜 모든 대상을 꿈처럼 보라는 말로 대신했을까? 공을 왜 꿈에 비유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꿈요가의 첫 번째 단계는 꿈꾸는 상태에서 자신이 꿈속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흔히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자각몽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실체와 허구 실체 없음, 나와 대상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진짜로 여기고 정신이 팔린다면 그 꿈을 바라보는 나는 없어진다.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꿈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반면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실체가 아니고 환영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꿈꾸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그 꿈은 사라지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난다. 자각몽 단계의 꿈요가를 하기 위해서는 꿈속에 나타나는 대상들을 어느 정도 현실처럼 느껴야 하는 동시에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 중간에 머물러야 꿈요가를 할 수 있다. 사물이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은 중간에 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물들이 보이는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 완전히 독립된 실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조건과 상황, 즉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앞에 밀크티가 있다고 해보자. 우선 우리는 교육을 통해 밀크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밀크티를 봐도 우리는 그것이 밀크티인 줄 모르고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사실 밀크티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밀크티와 밀크티가 아닌 것을 구별해 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른 것들과 독립된 실체로서의 밀크티를 본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마시는 밀크티는 허구의 것이 아니다. 밀크티를 마시고 30분쯤 후 화장실에 가게 될 것이다. 밀크티가 만약 허구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밀크티는 물과 우유, 홍차잎, 설탕으로 만드는데 그 재료들은 우주 도처에서 온 것이다. 홍차잎만 하더라도 차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다. 홍차잎은 햇빛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우리는 찻잎을 보면서 거기에 햇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홍차잎은 밤에는 달빛과 별빛을 받았겠지만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달의 맛이나 별의 맛이 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찻잎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다른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분리된 찻잎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밀크티는 실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어떻게 보면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만 밀크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 적용된다. 모든 것은 실체로 존재하면서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로 존재하는 동시에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는 것은 외부 대상을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중간 상태로 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식을 중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유연하고 열려있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공관이라고 한다. 두 번째 구절.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라.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는 첫 구절이
현상의 공함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라라는 두 번째 구절은 마음의 공함에 대해 숙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외부 대상, 현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연꽃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습지로 흘러들어온 시체나 배설물, 햇빛, 달빛, 비, 바람 등 수많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피어난 것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 대상이 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도 그것을 인식하는 나는 다른 것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정말 그러할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공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뭔가를 아는 자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각 능력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깨어 있을 때의 자각 능력이 다르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피곤할 때보다 몸의 상태가 좋을 때의 지각 능력이 훨씬 좋다. 한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외부의 자극을 받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지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난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각 능력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과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또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자각 능력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도 결국 모두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가령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와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낳고 싶을 만큼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렸다. 그렇다면 그를 매혹하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찾아보면 사실 그녀를 아름답다고 판단한 기준은 그의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자신의 취향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인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어느 문화권이나 미인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문화권마다 달라진다. 또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자가 미인에 대한 개인적 문화적 판단 기준과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느낀다. 따라서 미인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습관이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외부 대상이 있을까? 내 마음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외부 대상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외부 대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외부 대상은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일까? 내 마음에 영향받지 않는 외부 대상이 존재할까? 우리는 마음이 몸과 외부 대상,
현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마음도 몸도 외부 대상도 서로 분리되어 있고 실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마음은 몸이나 외부 대상의 영향을 받고 몸 또한 마음과 외부 대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외부 대상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의 상태와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경험된다. 따라서 마음도 몸도 외부 대상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실제하는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다. 혹은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서양에서 법문을 할 때 나는 공, emptiness라는 말보다 무한, infinity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서양에서 텅 비었다는 empty라는 단어는 공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애착을 일으키는 대상,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상, 전혀 흥미를 일으키지 않은 대상 등 세 가지 대상에 대해 말하는데 공은 어느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공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흥미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라는 것은 마음 자체도 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고정된 속성도 경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붓다의 마음은 공하다. 히틀러의 마음도 공하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공의 바탕 위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외부 대상이나 현상처럼 마음도 공하다는 것을 꿰뚫는 통찰은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이러한 마음의 본성에 대한 통찰은 우리를 붓다의 자비, 힘, 따뜻함, 아름다움으로 이끌어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로종 읽어드림. 오늘 공명상에 대한 5가지 구절 중에서 2가지 구절. 첫 번째 구절은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라. 그리고 2번째 구절은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라. 이 2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보리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짚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의 목소리도 꿈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나요? 여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꿈을 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3번째, 4번째 구절, 그리고 5번째 구절까지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5구절을 다 읽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만을 갖고도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굴리고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계속해서 화두 삼아서 한 달, 2달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벌써 로종책 중간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라고 말하기에는 또 낮에 듣고 아침에 듣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모든 차원이 다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다끼니 라디오, 다끼니 스페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라디오의 멜로디가 우리를 안아요. 남각한 드로의 다름아 배달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춤춰요.